우리 이종민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더 이쁘게 해줬어요 막 이러면서 막 해. 한 2주 있다가 저한테 오는 거죠. 이번 보톡스는 주름이 하나도 안 없어졌다고 막. 그래서 처음에 의심은 있지만 쥐를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잡아야 되는 일이라 모든 제품을 다 해볼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팀에서 결정한 거는 이노보툴린 톡신, 쉽게 해서 이노톡스하고 오나보툴린 톡신, 아까 선생님께서 좋아하셨던 처음에 쓰셨던 에비브사의 우리가 알고 있는 오리지널 보톡스 제품, 그 두 제품을 가지고만 프리리미너리한 스터디를 한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게 어떻게 되지? 그래서 60도씨를 가지고 40분까지 한번 쭉 관찰을 한 거죠. 어떻게 역가가 바뀌는지. 그랬더니 이노보툴린 톡신, 이노톡스는 역가 변화가 거의 없는데 오나보툴린 톡신, 우리 소위 말하는 엘러간사의 보톡스는 40분이 지나면 역가가 제로예요. 여기 지금 NA라고 되어 있는 얘는 아예 검출이 안 됐다는 소리거든요.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구나 라는 증거를 하나 잡고 아 그래? 그러면은 이게 일반적인 현상이야? 아니면 이 회사 것만 이런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회사 것들을 모아서 검사를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연구 전에 이렇게 쭉 역가를 쭉 한 거죠. 근데 역가를 한 번 한 게 아니라 역가 테스트를 이제 여러 번 반복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배지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역가 조사를 쭉 했어요. 이노보툴린 톡신 100유니트짜리, 그리고 보톡스 100유니트짜리, 제오민 100유니트짜리, 그 다음에 500유니트짜리 역가 검사를 쭉 해가지고 그 전에 익스포저 전에 열을 주기 전에 역가를 쭉 봤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되게 이상한 게 있지 않으세요? 열을 준 다음에 결과는 알겠는데 열 주기 전에 얘는 100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보톡스는 80에서 9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얘는 100유니트인데 80 정도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얘는 200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100유니트인데 역가 차이가 제품마다 너무 많이 나죠. 근데 이게 시사하는 바가 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톡스는 100유니트라고 해서 100유니트가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대략 한 20%까지 정상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균이 기분이 좋으면 많이 만들고 진하게 만들고 막 이런다고. 이 아이 볼까요? 인코보툴륨 톡신이 역가가 80 정도 돼요. 정상 범위의 아래쪽에 있잖아요. 역가가 주기 전에 굉장히 낮아요.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보톡스의 역가가 다르다. 꼭 한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가지고 25분 동안 60도씩 쭉 준 거죠. 이렇게 25분 동안 60도씨로 노출했더니 역가가 이렇게 변화하는 걸 알게 됐죠. 인코 같은 경우는 25% 정도 떨어지고요. 엘러간 같은 경우는 반 정도 역가가 떨어집니다. 25분만 지나면. 그래서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건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그냥 파우더 제품이 갖고 있는 분말 형태의 보톡스가 열에 굉장히 취약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특징이니까 뭐 잘 쓰면 뭐 어떤 방향으로 쓸 수 있고 이것도 쓰는 방법까지 알려주셨잖아요. 이렇게 마지막에 실험하신 분들한테 받았을 때 굉장히 전 놀랐어요. 이게 굉장히 일관된 패턴이구나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에너지홀릭스니까 여러 EBD 장비들이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선생님들이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선생님들도 계셔서 요거는 이종민 선생님께서 요 표를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티슈의 온도가 얼마 정도 올라가는지를 논문을 싹 서치해가지고 알려져 있는 걸 정리해 놓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 연구에서 왜 60도를 하셨을까라는 고민을 저도 많이 했거든요. 하이프 장비들은 대체적으로 한 60, 70도까지는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인모드부터 요즘에 써마지, RF 같은 것들은 너무도 다양하게 있잖아요. 각각이 조금 차이는 있지만 한 45도에서 55도, 거의 55도면 거의 60도를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한 60도를 전후로 해서 우리가 RF를 쓰더라도 60도
우리는 많이 쓴다. 왜냐면 우리가 뭐 얼굴에 살이 없다 하면 요즘에는 거의 아르프만 하시는 분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여기 보시면은 온다. 요즘에 정말 많이 쓰는 온다 같은 경우는 60도까지는 안 올라가고 한 45도에서 50도 정도로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여기가 뭐 층마다 다들 올라가는 타겟 구간이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보툴린 톡신을 뭐 스킨에서부터 뭐 다양한 레인지에다가 써주잖아요. 그리고 퍼지고 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받는 온도에 모두 영향을 받는다라고 저는 하이프는 더 깊으니까 뭐 안 받지 않을까요?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턱은 머슬을 찌르고 또 얼굴에 다 문질러 줄 때 머슬 위층까지를 하이프가 타겟을 하는 거니까 그럼 사실 영향이 다 간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없는데 이제 티타늄 같은 레이저 같은 경우는 한 40도에서 한 45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우리가 레이저 프랙셔널 CO2 같은 경우는 엄청 피부를 날릴 정도로 되니까 이런 거는 막 100도씨 이상. 그리고 BBL이나 IPL 같은 경우도 한 40에서 50도. 그래서 사실은 안전 구간이 내가 EBD를 사용하는 의사라고 하면은 적어도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시면 50도 전후로 50도 60도는 왔다 갔다 하는구나. 피부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면 표면을 날릴 정도면 더 세게 우리가 온도가 올라가겠구나 라고 간단하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온도가. 드리고자 하는 의미는 뭐였냐면 온도 올리는 것이 뭐 나쁜 것이 아니고 그럼요.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랬을 때 보툴리눔 톡신 시술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그런 의미였어요. 우리 선생님은 보톡스 시술하고 EBD를 같이 하는 경우가 그래도 많잖아요, 같은 날. 그쵸. 저희도 해외 환자가 워낙 많으셔서 많으니까. 우리나라 환자분들은 보툴린 톡신 당연히 언제 맞으셨어요? 이렇게 시작한다면 해외 환자 같은 경우들은 이제 안 맞고 오시는 경우들도 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오신 김에 싹 하고 가야겠다. 이렇게 하시면 당연히 EBD랑 같은 날에 스케줄을 짜드릴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다 봉봉으로 가는 거야, 외국인 환자. 가가지고 거기서 원샷 원킬로 싹 하고 가는 거지. 내가 박성수 원장한테 전화 한번 해야겠다. 원샷 넘기 원하시는 분들은 많이 와주세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보톡스를 먼저 하세요? EBD를 먼저 하세요? 저희는 EBD를 먼저 해요. 주사 시술은 맨 마지막에. 그렇죠. 대부분의 우리 대한민국 의사 선생님들 또 에스테틱 하는 여러 글로벌 우리 선생님들 전부 다 그 정도는 다 지키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주사요법은 마지막에. 맞아요. 그래서 EBD 주기 전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하고 계신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럴 때 이제 제가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오늘 선생님하고 디스커션 하고 싶었던 건 이런 건데, 그러니까 저한테 보톡스를 맞았어요. 근데 그 환자가 봉봉성형외과가 울세라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 간 거지. 울세라 잘 받았어. 울세라 효과가 좋았어. 이종민 선생님은 막 환자가 칭찬해줘. 우리 이종민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더 이쁘게 해줬어요. 막 이러면서 막 해. 한 2주 있다가 저한테 오는 거죠. 이번 보톡스는 주름이 하나도 안 없어졌다고. 막 더모톡신 맞았는데, 스킨보톡스 맞았는데 하나도 안 없어졌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물어보죠. 아니 뭐 내성 있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맞아요. 그분은 계속 저한테 다녔던 분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욕 돼지게 먹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놔. 더 놔줘요. 더 놔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왜 맨날 효과 있던 분이 이렇게 효과가 없지? 주름이 내가 봐도 안 없어진 거지. 그래서 이제 저는 고민을 하던 차에 이런 연구를 하고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는 이제 알게 된 거죠. 야, 이게 EBD의 영향을 받는구나. 왜냐면 한국 사람들 엄청 많이 하잖아요. 저희 병원이 연예인분들, 인플루언서분들 많이 오시는데 아무래도 이런 EBD가 새로 나오면 또 가서 해보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분들의 또 일이기도 하니까 그러면 쫙 시술하고 난 다음에 뭐 한 2주나 3주 뒤에 또 가서 하고 하면은 저희가 마지막에 주사를 놔더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즘은 보톡스 효과 없다 그러면 혹시 그 사이에 어디 뭐 했는지 뭐 확인해요, 저는. 우리가 이제 요거에 대한 컨센서스가 좀 있는데 2 내지 3주 동안은 뜨거운 치료 받지 마세요 라고 해서 다시 보내죠. 놔드리고 이제 그런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선생님은 보톡스 시술 중에 가장 많은 합병증 경험하는 게 뭐예요? 그죠. 아무래도 우리가 토시스 같은 것들 안검하수? 네, 안검하수 같은 경우들이 우선 테스트를 하고 놔드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크게는 정말 눈에 띌 정도로 안검하수가 보이는 분들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사실은 보톡스가 젊은 친구들이 막 이마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연세가 점점점 드시면서 5, 60대를 바라보신다 했을 때 이미 눈뜨는 힘이 약하세요. 안검하수까지는 아니시더라도
그럴 때 내가 눈이 작아졌다, 눈등이 부은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얘기를 하시죠. 이제 그럴 때는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덜 놔드리면 그런 분들은 또 주름이 안 펴지기 때문에 의사들이 갖는 고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고민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해요. 보시면 20세에서 35세 환자가 보톡스를 맞으러 왔다. 그러면 무얼 놓을 것인지를 고민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면 20살 친구라고 보면 우리나라 지금 통계청에 들어가서 보면 한국 여성의 평균 연령이 90세예요. 그러면 20세 여성이면 70년간 앞으로 보톡스를 맞아야 돼. 그렇잖아요. 근데 1년에 2번 맞는다고 치고 6개월에 한 번씩 맞는다고 치면 2 곱하기 70년이니까요. 140번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여성분들은 와서 막 내가 이것도 하셨고 저것도 하셨고 막 말도 많이 하세요. 남성분들은 사실 여기 가셔서 뭐 받고 온지를 모르세요. 아니, 저희 병원에 온 사람들은 다 기억해요. 왜냐면 제가 남자여서 다 기억하는데 이종민 원장님한테 간 남자 환자들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이게 이게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그냥 이종민 선생님 얼굴만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